안녕하세요. D-2, D-100, D-212일입니다. 자, 감정평가사는 이제 시험 이틀 남았고, 주택관리사는 오늘 100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택관리 수험생 여러분은 100일조 한 잔만. 공인중개사는 아직 한참 남았죠. 212일, 하나씩 좀 정리하시면 되겠고, 뭐 항상 하는 얘기입니다만은 마지막까지 할 수 있는 최선만 다하시면 합격하십니다. 그렇죠? 근데 마음 추스르기가 쉽지 않은 일이 그런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최선을 좀 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오늘은 뭐 할 거냐면 증명책임에 관련된 얘기 좀 해볼게요. 증명책임. 그래서 민법 총칙 위주로 해서 시험 문제에 매년 통계적으로 보면 모든 시험에서 한 5개 지문은 출제가 되는 부분이다.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래서 증명책임 물론 대부분 다 아시겠지만 마지막 이제 특히 감정평가사 같은 경우에 이제 이틀 뒤에 시험장 들어가기 때문에 오늘 3월 마지막 날인가요? 31일 증명책임 관련 얘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얘기는 관습법 얘기죠. 관습법의 증명책임은 당사자의 주장 입증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고려한다. 이에 비해서 사실인 관습은 법이 아니다 보니까 당사자가 주장 입증한다. 이렇게 나오면 쉬워지는데 약간 튼다. 약간 지문을 틀죠. 그래서 그 다음 지금 잘 보셔야 돼. 관습법의 전부 여부가 명확하지 않더라. 이 말의 의미는 관습법은 성립했지만 법원에 의해서 확인되지 않는 관습법. 그래서 관습법의 전제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면 당사자가 주장 입증할 수 있고 또 이에 비해서 일반적인 사실인 관습은 당사자가 주장 입증하는 게 원칙이지만 자 포인트 보세요. 경험칙에 속하는 사실인 관습이라면 법원에서 직권으로 고려할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되겠고, 자 그다음 신의 측 볼까요? 신의 성실의 원칙, 다른 말로 권리 남용에 반한다라는 것은 신의 성실의 원칙은 일종의 강행규정 위반이니까 신의 측 위반 여부, 권리 남용에 해당하는 여부는 당사자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을 고려할 수 있죠. 워낙 자주 나오는 판례니까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얘기는 미성년 관련해 가지고요. 3가지가 등장할 것 같아요. 미성년 관련 부분. 미성년자는 상대방과 법률행위할 때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증명 책임은 법률행위 요요를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있다. 그렇죠? 상대방이 증명해라. 이에 비해서 17조 미성년자가 능력자로 사수를 쓴 경우 또 내지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사수를 쓴 경우라면 그 법률행위를 취소하지 못하는데요. 속임수를 썼느냐 사수를 썼느냐에 대한 증명 책임은 역시 요요를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있다.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되겠고, 이에 비해서 우리 141조에 의하면 제한 능력자가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하게 되면 선악을 불문하고 현존이익을 발언하게 되는데요. 현존이익에 대한 증명 책임은 현존이익은 있는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현존이익에 대한 증명 책임은 법률행위를 취소하려는 미성년자 측에게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 그래서 어디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3가지는 반드시 정리. 법정들의 동의에 대한 증명 책임은 상대방에게 있다. 속임수에 대한 증명 책임은 역시 상대방에게 있다. 그러나 현존이익에 대한 증명 책임은 미성년자에게 있습니다. 다시 한번 비교하셔가지고 정리하면 좋겠고요. 그 다음 얘기는 우리가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기억나시죠? 첫 번째,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의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고 뿐만 아니라 주관적으로 피해 당사자가 공박 또는 경솔 또는 무경험의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제일 중요한 얘기는 폭리자의 이용의 의사가 있어야 104조 불공정한 법률이 성립하는데 여기서 문제 객관적 요건과 주관적 요건과 폭리자 이용의 의사 이 3가지를 누가 입증할 것이냐. 그래서 무효 주장하는 피해 당사자가 3가지를 모두 증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연습 급부와 반대급부가 현재의 불균형하다 그 사정만 가지고 당사자의 공박, 경솔, 무경험이 추정되지 않는다. 추정되지 않기 때문에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스스로 공박했음을, 스스로 경솔했음을, 스스로 무경험했음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여기까지 정리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 의사표시 관련 부분에서요. 진이 아닌 의사표시는 원래 원칙은 유효하죠. 다만 상대방이 그 진이 아닌 의사표시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인데요. 그럼 정리하면 상대방이 선이 무과실이라면 유효하고 상대방이 악의 또는 과실이라면 무효라면 여기서 상대방에 대한 악의 또는 과실, 즉 표의자의 진이 아닌다는 사실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에 대한 악의 또는 과실에 대한 증명 책임은 무효를 주장하는 표의자에게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시면 되겠고, 시험에 거의 단골처럼 나오는 시험 지문은 이거죠.
통정의 표시에 모이는 선의의 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자, 이때 제3자의 선의는 추정된다. 제3자는 선악에 대해서 표현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판례는 제3자의 선의는 추정된다. 따라서 입증 누가 할 것이냐. 그래서 3자의 선악에 대한 증명 책임은 무효를 주장하는 표자이겠습니다. 시험 지문에 제3자 스스로 자신이 선임을 증명해야 한다. 틀렸죠? 제3자의 선의는 추정되기 때문에 제3자의 선악에 대한 판단의 기준은 무효를 주장하는 표자에게 있다.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땡큐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기 위한 요건. 착오에서 자 항상 예상 문제 이거 1번 이거 있습니다.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기 위한 요건. 첫 번째, 법률행위 중요 보행에 관한 착오이다. 두 번째는 표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을 때만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는데, 그래서 예상 문제 1번 중요 부분에 대한 증명 책임 누가 할 것이냐. 표자가 증명한다. 이에 비해서 중대한 과실, 즉 과실 여부에 대한 증명 책임 누가 할 것이냐. 상대방이 한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자, 그 착오가 법률행위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라는 것은 표자 스스로 증명이라. 이에 비해서 중대한 과실에 대한 증명 책임은 상대방이 증명한다. 다시 한번 확인하셔가지고 정리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자, 의사표시 도달에 관한 증명 책임인데요. 우리 민법은 110조 1항에 의해서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하여야 효력이 발생하는데, 그러면 도달했느냐에 대한 증명 책임은 누가 진다고요? 표자가 진다. 따라서 도달했을 때 도달주의를 취하니까 그 도달했는지 도달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책임은 표자가 지기 때문에 불이익 역시 표자가 집니다. 근데 여기서 두 가지 판례 배우셨죠? 우편의 경우에 보통 우편의 경우라면 내지는 내용증명 우편이나 등기 우편의 경우라면 보통 우편이라면 도달로 추정되지 않지만 내용증명 우편이나 등기 우편이라면 도달로 추정되죠. 항상 비교하셔가지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대리 관련 부분에 가지고요. 워낙 중요한 판례가 이거였습니다. 계급품 물어서 계급품.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있다 없다에 대한 증명 책임은 원칙적으로 상대방이 한다. 대리권이 있습니다 없습니다에 대한 증명 책임은 상대방이 한다. 그러나 예외적인 지문이 하나 있었다. 대리행위에 의해서 상대방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가 넘어갔다. 그러면 등기 추정력 때문에 대리권의 전부에 대한 증명 책임은 누구한테 있다? 본인에게 있다. 그렇죠? 다시 한번 비교. 그래서 시험 지문에 대리권에 대한 증명 책임은 누가 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원칙적으로 상대방에게 있다. 그러나 시험 지문에 대리행위에 의해서 상대방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가 넘어갔다. 이전 등기가 되었다면 등기 추정력에 의해서 입증 책임은 본인이 대리권이 없음을 증명하셔야 돼. 여기까지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조건 관련해 가지고 역시 무조건 나올 거라 확신해. 뭐가 나올지는 몰라도 무조건 지금 보시는 셋 중에 하나가 나온다. 첫 번째, 어떤 조건이 붙어 있는지 아닌지. 그러니까 조건이 붙어 있다, 조건이 아니다라는 증명 책임은 조건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법원에서 직권으로 판단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자, 이에 비해서 두 번째 질문, 정지조건부인지 아닌지에 대한 증명 책임은 법률 효과의 발생을 다투려는 자가 증명합니다. 그래서 시험대에 그대로 나올 거예요. 제가 수업 시간에 조건이 나오면 틀리게 나올 수 없다. 무조건 옳게 준다. 그러니까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법률행위로 인하여 법률 효과를 저지하는 사유로서 효과 발생을 다투려는 자, 즉 쉽게 표현하면 무효 주장자가 입증 책임합니다. 자, 그렇게 보셨습니다. 하고 하나 더 나가서 그러면 그것이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인데, 세 번째, 조건이 성취되었다라는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권리를 취득하는 자가 입증한다. 그래서 세 가지만큼은 올해 시험이 무조건 나올 확신. 그래서 조건이 붙어 있는지 붙어 있지 않는지에 대한 증명 책임은 조건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합니다. 이에 비해서 소위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사실은 효과를 다투려는 자가 입증하고요. 자,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인데 조건이 성취되었다에 대한 증명 책임은 권리를 취득하는 자가 입증합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 역시 소멸시효 관련해 가지고요. 어떤 권리의 소멸시효 기간이 10년인지 5년인지 3년인지 1년인지는 당사자가 주장할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수업시간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시효기간 몇 년입니까? 물어보면 우리는 무조건 10년이래. 그러니까 하고 싶은 얘기는 그 권리의 시효기간이 6개월입니다. 1년입니다. 3년입니다. 10년입니다. 20년이라는 얘기는 죄송해요 표현이 법을 모르는 우리가 판단할 것이 아니라 법을 공부한 법관이 스스로 판단한다. 그래서 어떤 권리의 소멸시효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증명 책임은 당사자가 주장 입증이 없이 법원 직권 고려합니다. 이에 비해서 자, 헷갈립니다.
소멸시효가 완성했는지 여부는 당사자 주장 입증해야 돼. 10년이 경과했습니다. 20년 경과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채권자에게 갚을 돈이 없습니다. 즉 소멸시효 완성 여부는 민법이 변론주의니까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서는 재판할 수 없기 때문에 당사자가 주장 입증한다. 이에 비해서 기간 중에요. 제척기간 있죠. 제척기간. 제척기간에 의한 권리의 소멸은 당사자의 주장 입증이 없더라도 법원이 당연 직권 조사합니다. 그래서 소멸시효 시효기간의 경과 여부는 시효의 경과, 도과 여부, 경과 여부는 당사자가 주장 입증하지만 제척기간의 도과 여부는 경과 여부는 법원 직권권한다. 다시 한번 정리하시면 되겠고 여기까지가 민법 총칙의 증명 책임에 관련된 끝이다.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되겠고 물권법 넘어가서요. 우리 점유 관련해 가지고 197조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원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뭐한다? 추정한다. 추정. 추정은 추정되면 입증 책임이 없죠. 그래서 정리하면 자 자주 타주에 대한 증명 책임, 선악에 대한 증명 책임, 평온이나 폭력에 의한 증명 책임, 공연이나 은비에 의한 증명 책임은 추정되기 때문에 입증은 소유자가 합니다. 소유자가 합니다. 타주임을 입증해라. 악의임을 입증해라. 폭력임을 입증해라. 은비임을 입증해라. 그런데 문제는 법조항에 과실이 없는 점유, 과실이 없는 점유 다른 말로 무과실의 점유는 추정한다는 얘기가 없잖아. 그러니까 과실이 없는 점유, 무과실의 점유라고 하는 것은 점유자 스스로 증명합니다. 시험에 가장 빈번하게 나오는 기출. 그래서 과실 없는 점유 내지는 무과실의 점유라는 사실은 추정되지 않기 때문에 점유자 스스로 증명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유치권 관련해 가지고요. 우리가 유치권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적법하게 점유해라. 여기서 유치권자의 점유가 적법 점유일 때만 유치권이 성립하는데 유치권자의 점유가 적법 점유인지 불법 점유인지에 대한 증명 책임은 유치권자에게 있는 게 아니라 상대방 채무자가 유치권자의 점유가 불법 점유를 증명하셔야 합니다. 여기 끝 됐습니다. 그래서 짤막하게나마 한 10여 분 정도 무조건 나오는 자 오늘 3월 31일이고요. 제가 이렇게 유튜브 찍을 때마다 날짜를 얘기하고 기타 등등 하는 이유는 복선은 따로 있어요. 실은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대부분 우리 그 유튜브를 보니까 날짜를 얘기 안 해요. 근데 어쨌든 간에 날짜를 얘기하는 이유는 기출문제 예를 들어서 4월 2일 날 감정평가사 같은 경우에 시험에 나오면 기출문제 해설하겠죠. 그러면 또 계급은 뭘 거예요. 그렇죠? 했지 않냐고. 물론 유튜브 기간이 좀 작기 때문에 이제 내년에 가야 평가를 받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하루에 부동산 사무실로 앉아 있긴 합니다만은 혼인보다는 오히려 어떻게 하면 좀 더 쉽게, 어떻게 하면 좀 더 수월하게 어느 게 시험이 나올까 그것만 연구하고 있으니까 꼭 좀 우리 감정평가사 수험생 여러분은 좀 보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무리 잘 하시고요. 시험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